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작입문 경제학 왕기초 이번 시간에는 챕터 7장 일반 균형과 시장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장의 가격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효율적인 상태, 자원의 낭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느 하나의 시장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과 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과일 시장, 더 나아가서 자동차 시장, 모든 시장을 다 같이 아우르고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균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한다 해서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일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그 모든 시장의 균형을 살펴보는 일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잘 작동돼서 이렇게 일반 균형 상태로 잘 흘러가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삐끄덕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가격이 삐끄덕거려서 발생하는 시장이 제 기능 못하게 되는 마켓 페일리어가 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환경 오염이라는 익스터널리티라든가, 아니면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는 도로라든가 뭐 국방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퍼블릭 굿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미시경제학 분석에서는요, 어느 하나의 시장만 놓고 살펴보는 거, 하나의 시장만 놓고 그 부분만 파셜 측면에서 살펴보는 걸 부분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고려합니다. 모든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 그걸요 우리가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eneral Equilibrium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일반 균형 분석을 통해서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지,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서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매듭짓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경작에서 또 다른 판단 기준이 공평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공평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는. 그게 시장 실패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효율성 중에서요, 이러한 낭비가 없는 상태를 깨트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후생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계속 입문 강의, 왕기초 강의에서는요, 경작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일반 균형 상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반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장을 다 동시에 같이 균형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도 노동 시장이 있고 자본 시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고려하고요. 생산물 시장도 X제 시장, Y제 시장 이렇게 있을 거야. X가 뭐 사과, 바나나, 자동차 뭐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돼서 우리는 두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이렇게 할까? L과 K를 투입해서요, X제랑 Y제를 만들어요. 물론 L이 여기도 갈 수 있고 K가 여기도 갈 수 있고, XY 생산된 거를 A와 B한테 나눠줍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눠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XY에 그리고 A와 B에 이렇게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이게 바로 일반 균형 시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중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볼게요. 내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원을 투입해서 XY를 생산해. 그런데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이해 가시죠? 낭비를 하지 않고 자원을 아주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입해서 XY를 생산한단 말이야. 자, 그걸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L과 K가 노동과 자본이 최적으로 배합된 상태를 우리가 바로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생산된 X, Y를 가지고요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여러분 X가 빵이고 Y가 물이라 합시다. 목마른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X, Y를 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눠줄 때 A와 B한테 어떻게 나눠주는 게 바람직한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소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생산의 효율성, X, Y 생산된 걸 A, B로 어떻게 나눠주는가? 소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생산된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로 볼 것인가? 그게 바로 생산, 소비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하게 되는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균형과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겁니다. 생산, 그리고 소비,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맡겼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저절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후생경작의 제1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후생경작과 관련한 정리에서요, 제1정리는요, 자, 경쟁시장에서 일반 경쟁균형,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달성된 상태는요, 파레토 효율적, 파레토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가져온 것이고 그냥 효율성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네,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시장에 맡기게 되면 저절로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가격의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거야. 정부의 개입이 없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돼요. 이해 가시겠죠? 아, 그냥 정부 개입하지 말고 놔둬. 그럼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이 돼서 효율적인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후생경제학 제2정리다라고 하면 제2정리는 제1정리를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뒤집으면 이게 제2정리가 되겠죠. 제2정리. 자, 그럼 제1정리에 여기다 뒤집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는 일반 경쟁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 요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그래, 존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여기 제2정리에는 정부가 들어가, 제1정리에는 정부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게 제2정리랑 관련이 있고 제1정리는 없어요. 제1정리는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야. 정부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재분배 정책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바로 제2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해 줄 때 일반 경쟁 균형에서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효율성이 달성돼. 이게 바로 제1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제2정리는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해 주는 일반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존재해 라고 할 때 존재해, 이게 바로 제2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2정리와 관련된 것은 정부, 그리고 공평성, 그리고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은 제2정리랑 관련이 있다 라고 우선 살짝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1정리에서 살펴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에 맡기게 되면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이라는 게 퍼블릭 굿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퍼블릭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나타냅니다.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워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는 그렇다고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공공재다 이러면 안 돼요. 정부가 주로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 갖춘 경우를 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한 국방이나 등대, 고속도로, 그냥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합성이란 뭔데? 자, 경합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면 이게 다툼이 있다라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경쟁한다는 거야.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공공재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 사적재 같은 경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 근데 등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등대 서비스가 불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등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때 여기 어떤 배 한 척이 추가적으로 야 나도 저 등대 불빛을 이용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얘가 추가적으로 등대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등대 불빛 양이 줄어들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리가 경합성이 없다 해서 비경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재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데 참가시킵니다. 그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바로 비경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 뭐냐면 아니 공공재 소비를 할 때 여러분 사과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의 같은 거 수업 들으실 때 여러분들 돈 안 내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공공재 소비와 관련해서 돈 안 낸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를 보통은 해야 되는 거지. 돈 안 냈어? 아니 국밥, 짜장면을 먹었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지금 누가 짜장면과 국밥을 생산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보세요. 등대 불빛을 이용하지 못해 막으면 눈 감고 배를 운전하라는 거야? 항해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불빛은 저기 비치고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도 없고 그러한 재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시장 실패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공공재를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성 볼게요. 외부성 할 때 이 X라는 게 바뀌잖아. 뭐에 바뀝니까 하면요. 요거야.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의 관심사는 여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시장에 교환, 거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이 거래 활동이 지나가는 제3자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의도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배기가스 매연을 막 배출한다 합시다. 노후 자동차를 타느냐고. 근데 그 노후 자동차를 좋아 이 환경을 내가 오염시키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의도하지 않고요. 나는 자동차를 그냥 편의상 이용했는데 몰랐어. 알면 안 돼. 몰랐는데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해로운 외부성을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로운 외부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 지나가는 제3자에게 어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피해를 끼쳤는데 대가를 주고받게 되면은 경제학에선 그걸 내부화시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3자에게 미치게 된 이러한 혜택이나 피해를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면 이걸 내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internalization 이렇게 쓰는데 그 내부화를 시킨다라는 게 바로 뭐다? 외부성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외부성이 환경오염이라니까요. 이 환경오염은 해로운 외부성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공장에서 물건을 짓다가 생산하다가 발생하는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생산 과정에서 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내가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합성세제를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외부성은요, 이렇게 뭐 기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해로운 외부성이 생길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생길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생길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외부성을 해결할 때는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일부러 그런 걸 아니긴 하지만 시장 밖에 또 다른 제3자에게 혜택이나 피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과 피해를 시장 안으로 내부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외부성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정부가 직접 통제를 통해 가지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노후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오염물질이 배출되니까 그 오염물질의 배출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게 직접 통제고요. 아니면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접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나 노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은 환경세라는 텍스를 부과한다. 이걸 나중에 피고세라고 할 거예요. 피고비한 텍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염 배출세 등등등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을요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오염 배출권이야, 권리야. 권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당당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오염 배출권, 오염 허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지금 요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 정부의 이 표현이 있잖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코즈 띠오렘입니다. 그래서 코즈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는 외부성이라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주인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구의 주인이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쓰고 남획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소유권을 확정해주고 뭐 환경까지 거대한 것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하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위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하루에 양식장이 피해를 본다 합시다. 그럼 이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획정을 해줘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코즈 정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엔 그래서 먼저 시장에 맡기면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성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1정리였었죠. 근데 시장에 맡겼는데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이렇게 익스터널리티 같은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또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있고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라 했습니다. 퍼블릭 굿즈 해가지고 공동으로 소비 가능한 한 그런 공공재도 시장에서 제대로 생산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경우는 시장 실패라 해가지고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실패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더 흘러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균형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